안녕하세요, 조수мен이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에볼루션 토이의 히어로 액션 피규어의 두 번째 시간으로 스펙토르맨입니다. 행성 2에서 추방된 악의 천재과학자 고리와 이를 쫓아 지구의 아름다움에 빠져 정복할 야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네뷸러 71성에서 급파된 사이보그 에이전트인 스펙토르맨의 활약을 담은 스펙토르맨입니다. 고전 프라를 찾아서 고전 아우시마 샌마이체 조립식이나 여러 브랜드를 찾아 헤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보았을 특촬 히어로지만 워낙 국내에선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로 나름 일본에선 제2의 괴수의 변신붐을 일으켰었던 인기 시리즈였죠. 에볼루션 토이 히어로 액션 피규어 덕분에 다시 국내에서 다소 낯설은 스펙토르맨을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상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스펙토르맨입니다. 츠브라야 프로덕션에서 나온 캐릭터가 아닌 B 프로덕션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소 낯설을 수 있는데요. 워낙 츠브라야 에이지보다도 먼저 특촬을 찍었었던 좀 인기가 많았었던 브랜드 프로덕션입니다. 거기서 나온 캐릭터로 좀 약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특촬물과는 좀 이미지도 다르고 컬러도 다른 캐릭터라서 저도 많이 흥미를 가졌었던 캐릭터인데요. 생각보다 일본 현지에서는 제2의 괴수붐을 일으켰던 만큼 인기가 워낙 많았었던 캐릭터입니다. 71년도에 방영이 되었었던 시리즈다 보니까 마징가 Z보다도 먼저 많이 인기를 끌었었던 캐릭터였었죠. 이 당시에 이 캐릭터가 나왔었을 때 역시나 환경 문제를 다룬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같이 이제 상영했었던 영화가 고지라 대 헤도라, 그때와 같은 시기의 캐릭터였었습니다. 전편에 이어서 좀 잘 안 알려진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조금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전편에 이어서 에볼루션 토이의 히어로 액션 피규어 시리즈로 발매가 됐었던 스펙토르맨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자에 보면 이 오리지널 원래 그 스펙터맨의 컬러의 메인 베이스로 두어서 골드와 브라운 컬러를 기반으로 해서 패키징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터맨 글씨 나와 있고요. 스펙터맨의 모습이 나 있는데 멋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 늠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희한한 부분들이 뭐냐면 옵션 파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굳이 손을 넣지 않겠다는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페이스에는 파츠가 원래 없다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그거 좀 상당히 재밌네요. 네, 상자 왼쪽 측면부의 모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 디자인 상당히 멋있네요. 네, 역시 반대쪽 상자의 측면 모습입니다. 상자 상단부 역시 상자 하단부의 모습을 담아져 있습니다. 역시 15세 이상용의 캐릭터였네요. 네, 상자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아이젠보그나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단촐합니다. 좀 초기에 나왔었던 한참 이 히어로 액션 피규어 초기 시리즈다 보니까 약간 조금 관절 구조라든지 머리 구조가 좀 특이했던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내부 상자를 개봉해 보면 만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캐릭터 상자의 주인공 피규어와 여러 옵션 파트, 손들이 옵션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허리 벨트가 하나 더 들어있고 역시나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안 보면 좀 아쉽죠? 설명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보겠습니다. 설명서가 좀 아쉽게 많이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다. 이게 구겨져 있어서 뒤에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넣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역시나 단도 인쇄로 되어 있는 이렇게 작업이다 보니까 보면은 간단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파츠 부분들이 들어있고 손 교체 방법 들어있고요. 이게 스펙토르 카터라고 알고 있는데 표천 같은 건데요. 쥐는 방법과 이 부품이 들어있는데 팔 부분도 요 부분들이 이제 네뷸라 슬라이스라 그래서 팔에서 무기가 나오는데요. 요걸로 이제 괴조를 막 절단하고 막 그러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시도 아이젠보그처럼 팔이 이렇게 통째로 교체가 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벨트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 벨트가 옵션으로 따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상자 겉에도 부속품으로서 이 벨트 내용 들어있지 않은데 한번 이거는 개봉해 봐야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진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기획 방영된 특촬 변신 시리즈로 1975년도에 오키나와에서 열릴 해양 박람회를 앞에 두고 환경 문제를 주제로 담은 특촬물이었습니다. 1971년 고지라 헤도라 역시 바다의 환경 오염을 주제로 제작된 것처럼 역시 스펙트루맨도 지구의 아름다움에 관한 외계 행성에서 추방당한 악의 천재 과학자가 지구를 오염시키는 지구인들로부터 지구를 정복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초반에는 그 골이라는 우주 과학자가 메인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며 주인공처럼 이를 막기 위한 네뷸라 71의 사이보그 에이전트의 활약상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후반부 3기의 최종으로 스펙트루맨으로 제목이 바뀌게 되는 특이한 방식의 시리즈였죠. 당시 오컬트 붐과 미스테리 열풍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블록버스터 등의 인기로 주춤하던 괴수와 변신 붐을 다시 일으키기도 한 스펙트루맨은 전체적인 가면의 디자인도 역시 4번에 걸쳐서 조금씩 디자인이 수정되며 바뀌어가는데요. 이 에볼루션 토이의 제품은 마지막 4기의 머리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눈과 각 머리에서의 측면에서의 어떤 절개선의 모습들 그리고 뿔의 크기들 좀 다양한 모습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눈 구멍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홀이라 그러죠. 아이홀이 좀 특이한 모습으로 완성된 4기의 모습을 주제로 캐릭터가 만들어진 듯합니다. 쯔브라야 에이지와 더불어 2대 특촬 프로덕션 회사로 쯔브라야보다 2년 먼저 마그마 대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리즈를 흥행시킨 비프로덕션의 시리즈로 확실히 쯔브라야 프로와는 좀 다른 분위기의 시리즈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다소 좀 잔인하면서도 좀 충격적인 장면들도 많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좀 못생긴 얼굴과 갈색과 골드의 조합이 좀 촌스럽긴 한 캐릭터가 그런 다양성이 좀 존재하는 히어로들 사이에서 나름의 존재감이 강력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덕분인지 조립식으로도 다양한 상대역의 괴수들도 나름 인기를 끌며 발매가 되었었는데요. 상대 괴수들의 역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으로 합성되고 변이된 괴수들로 괴악스러운 액체를 뿜기도 하며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들도 많이 묘사가 됩니다. 무엇보다 시리즈 단편 형식으로 끝나는 시리즈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매화가 진행되는 덕분에 스펙트루맨의 승리가 매화 보장되지는 않고 고전을 면하지 못하거나 도망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조금은 재미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스펙트루맨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아이젠보그라든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그 제품에 비해서 좀 전작 한 2년 전에 나온 제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인가 아마 말 1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초기에 아무래도 이 히어로 액션 시리즈의 제품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물론 기본 베이스라든지 지금까지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관절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약간 조금 가동성이라든지 QC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애초 기획 단계에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 조형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목의 관절 아무래도 이제 각진 얼굴에 이런 캐릭터 성격이라서 뭔지 모르겠지만 좀 목의 관절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물론 특이하게 이렇게 가동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까지 접혀질 수 있도록 뒤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진 부분들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조금 약간 정면에 있었을 때 이 구조, 옆면의 머리통의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오리지널 처음 이제 특촬 가면의 모습들을 그대로 잘 유지시키긴 했지만 너무 조금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100점 중에서 저는 솔직히 80점 이상 주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무래도 참고로 구매하실 때 좀 보시고 구매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름 절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진들에 봤었을 때는 무척 크게 느껴지고 좀 되게 좀 퀄리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제품을 받았었을 때 조형적인 그런 느낌들 빼고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이 눈의 부분들 클리어 파츠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도색을 너무
유광으로 잘 표시를 해서 저도 이게 사실은 클리어 파트인 줄 알고 한참을 봤는데 결국에는 칼라더라고요. 이 도색을 했는데 이 느낌들은 그대로 잘 담겨져 있어서 상당히 나쁘지 않게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사기 때까지 가면의 모습의 이 절개 이 부분들 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 볼 부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약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이게 사기로서 구분이 되고요. 코가 이렇게 낮지가 않은데 코가 좀 낮게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여간에 어쨌든 스펙트럼맨의 늠름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담아줘서 이런 캐릭터들도 좀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원래 이 스펙트럼맨의 또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코 밑에 콧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메디콤체 토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워낙 작아서 그런지 좀 그런 생략이 된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외에 가동이라든지 이런 자세 프로포션들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다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원하는 가동이 자세라든지 이런 강도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다 좋은데 이 볼 조인트가 약간 조금 헐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빠져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어깨 부분에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런 식 커버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관절 부위 역시 만족스럽고요. 단단하게 잘 가동이 됩니다. 여기 근데 볼 조인트가 잘 빠져서 조금은 조심해서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부분도 가슴 부분도 이렇게 만족되고 옆으로도 많은 자세가 가동이 되고요. 이 벨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허리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리 부분도 고관절도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접혀지는 자세까지 가능하고요. 넣었다가 빠졌다가 아래로도 이렇게 구성 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관절들을 보면서 여기가 좀 다이캐스트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이캐스트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볼 조인트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나중에 가동 관련적인 부분들이 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듯합니다. 역시 무릎도 이중 조인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자세까지도 가능하고요. 발목도 볼 형식으로 발끝도 이렇게 접혀지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발 밑에 보면 에볼루션 토이, 에보 토이로 약자로만 써놨네요. B 프로덕션 차이나 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벨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하나가 더 들어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비행형이라든지 이게 너무 헐렁대거나 이럴 때 좀 쓰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답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난 부분들은 이 등 쪽에 슈트의 지퍼라고 하죠. 이 슈트 지퍼 표현을 슈트가 아닌 듯 이렇게 디자인들을 하는데 슈트 지퍼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등 쪽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리뷰하게 되면서 잘 몰랐던 이렇게 뒷모습이라든지 이런 각인의 모습들 영화에서 잘 안 나, 시리즈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제트자가랑 느낌도 많이 비슷하기도 한 제트자가는 이제 쯔브라야 프로덕션 쪽인데 이쪽은 이제 B 프로덕션에서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리 부분의 면도 확실히 아이젠버그와는 모든 부분에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절 구조들은 비슷하게 제작이 되었지만 퀄리티 있게 나름 잘 제작이 되어서 이런 캐릭터들도 하나쯤은 갖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좋아하는 컬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더 정이 들고 앞으로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스펙터맨이었습니다.
제작 기획 단계의 파일럿 편에서는 초인 엘레멘트맨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캐릭터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색다른 컬러와 각진 디자인의 머리 조형으로 차별성을 두자는 의도로 지금의 스펙트루맨이 탄생되었다고 하네요. 각지고 성의 없는 아이올이 못생기게 뚫어진 황금색의 가면 특촬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히어로긴 하지만 배경의 이야기와 시리즈를 막상 접하게 되면 은근한 매력이 넘치는 시리즈로 쯔브라야와는 약간 연령대를 차이를 둔 듯한 스펙트루맨이었습니다. 비단 스펙트루맨뿐 아니라 파이어맨, 레드맨, 이나즈만 등 여러가지 히어로들을 이렇게라도 에볼루션 토이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어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다만 히어로 액션 피규어 시리즈들도 각 캐릭터별 기합이 달리 들어간 듯하여서 눈의 클리어 파츠의 부재나 목관절 구조 등의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존재감 있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하면서 마이너한 세상에 가려진 캐릭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 네,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연로 성형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스펙트루맨의 모습이 정말 잘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너무 섬세하게 잘 잡혀 있어서 특이하네요. 나중에 한번 이런 걸 이용해서도 특별한 어떤 특촬 효과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남겨봅니다.